BBK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감옥 얘기 많이 했는데 이렇게 훅 들어가는군요. 그렇네요. 제가 옥필 아니겠습니까? 옥필에 군필 그렇죠. 둘 다 했던 사람인데 이 정도면 가산점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그 얘기했잖아요. 예. 훈민조금 상주본 네네. 보유하신 배익기 씨. 예예. 지금 4.12 재선거죠. 예, 보궐선거. 4.12 재보궐선거에서 7번 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고요. 예. 근데 이 명단을 선관위 들어가서 이 명단을 보다가 아주 반가운 얼굴 하나를 봤습니다. 이거 물론 저나 반가운 얼굴이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예. 류승구 씨라고 예. 코리아당 대표께서 예. 출마하셨습니다. 예. 어떤 관계입니까? 이분은 참고로 지난 총선 지방선거 이럴 때 꽤 개근하신 분입니다. 꾸준히. 원래는 가자 코리아당 대표였어요. 예. 그리고 우리 민족 1만 년 연구소 이런 걸 하셨는데 예. 우리나라 역사 얘기할 때 되게 우리 몇 년의 역사 이러지 예. 않습니까? 예. 반만 년 역사 이러지 않습니까? 예. 1만 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분은 네. 역사. 일단 예. 우리나라의 어떤 유사 역사학, 유사 역사학의 정치화를 이끄시는 분이고요. 예. 종로에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셔서 재산이 한 400억 되시는 예.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상주에서 이번에 출마하신다는 소식. 참 알싸하네요, 뭔가. 그게 지금 상황과 큰 연관은 없어 보이는데. 뭐 연관은 없죠. 4.12 재보궐선거는 좀 이따가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네. BBK에서 상주로 갔습니다. 이렇게 뭔가 상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털고 가자는 의미였는데. 그랬군요. 그 리액션이 왜 없습니까? 이게 너무 엉뚱하게 푹 쑤셔져 버리니까 이 사람 엉뚱한 거 하루 이틀 봤습니까? 그게 이제 저도 적절한 선에서 절단을 좀 했어야 되는데 네. 예. 절단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세월호 생각하시고 절단을 하면 안 돼. 그런가요? 절단나. 예. 그러니까 아무튼 바로 세우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종업계 계셨고 네. 비슷한 상태를 치르고 계신 김경준 씨께서 KK. 예, 이게 이제 경제사범이요. 만기 출소라는 경우가 사실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웬만하면 네. 반 정도 살면 나오거든요. 반띵이면은 네. 반띵이면은 대부분 반 정도 살면 근데 그나마도 안 사셨죠. 저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다 털어내고 그만둔 건데 이거는 이제 국가가 예. 보호해 준 거고. 일상 아니죠. 그동안 이제 얼마나 많은 수배와 검문을 피해서 제가 또 도피자 생활을 했겠습니까? 또 그 얘기하면 또 눈물에 또 하소연해야 될 내용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나도 수배 한 3년 되고요. 심상정 후보는 10년 넘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도 한 6년 했는데 어찌 됐거나 이제 일반적인 경제사범인 경우에는 아무리 돈 없어서 빵을 돈다고 하더라도 반 정도 살면 특사나 사면이나 형집행 정지로 나오게 돼 있는데 이분은 이감도 안 보내주고 추방도 안 시켜주고 우리나라 법정 안에서 거의 독방에서 외부와의 차단된 상태로 완전 하루도 안 놓치고 만땅을 노역분까지 다 산 거예요. 이분이 이제 벌금을 못 내가지고 실제 산 형기보다 하루에 2천만 원씩 쳐갖고 노역형을 추가로 더 받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경제사범 규모로 이 정도 들어갔다 나올라 그러면 이건 최태원도 못할 정도의 그렇죠. 어마어마한 저기를 저질렀어야 될 사람이거든. 근데 사실상 이 사람은 분명히 반띵한 건데 왜냐면 모든 재산 갖고 있는 자기가 벌어들였다고 보는 잠재적인 재산에 대해서 다 추징을 당해가지고 명박이가 갖고 있는 저쪽에다 다 선송금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반띵하고 나올 걸로 생각했거든. 참 불쌍하죠, 그런 거 보면. 예. 그러니까 이용만 당하고 혼자 독박 쓴 것도 억울한데 돈은 돈대로 다 뺏겨 살기는 살기대로 다 살아. 누나는 그거 협상으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뽕으로 잡혀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어. 세상에 에리카?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따지고 보니 그렇네요.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동정심이 발휘된 거라고 보고 이용당할 대로 이용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린 지금 이용한테 당하고 있잖아요. 저한테요? 상주로 막 돌려가지고 지금 BBK인데. 금방 이용당했네요, 우리가. 당했죠, 이용당했죠. 우리 이용할 줄 알았죠. 그러게. 이용당했죠. 근데 얘기도 보면은 이용을 이렇게 할 줄 몰랐지. 이용을 이용할 줄 알았는데 이용한테 이용당했죠, 우리가. 그런데 핵심이 그거예요. BBK 김경준 씨가 우리 송 작가 얘기처럼 만땅 출소했다.
그리고 8년에다가 100억 원 받아서 100억 원 못 내서 노역형까지 해서 풀로 채워서 그렇죠. 내용상으로 보면 유사일에 당군인의 최고의 재벌 총수급이다 이 사람은 사실은.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8년간 얼마나 절치부심했겠습니까? 우리 소림사의 그 복수 독방에서 8년간 얼마나 무술을 익혔겠어요. 나도 그렇게 했거든. 막 혼자 뛰고 날고 막 천정이 위에 못되게 천정이 굉장히 높거든. 그러니까 막, 그러셨습니까? 예, 내 혼자 이제 무술을 익힐 수밖에 없는 거지. 열심히 세상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이 사람 했을 건데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딱 나오니까 MB의 유죄 결정적 자료를 갖고 있다. 미국 가서 대응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이 민주당 쪽에서는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지금 요청하겠다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권에 있어서 박근혜 종말은 눈앞에 두고 있는데 늘 마음속에 걸려있던 늘 이분께 꼭 돌려드려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우리의 4대 강의 미꾸라지를 능가하는 MB를 우리 잊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묘하게도 김경준 씨가 만기 출소했기 때문에 이제 복수열전의 그날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해보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만기 출소하고 이분의 상황에 대해서는 유사 성행위가 유사 뭐죠? 유사 상행위도 아니고 유사 범죄 비슷하죠? 예. 저는 이분이 강제로 이렇게 네. 추방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사설 경원이라도 한번 붙여드려야 되지 않나. 이분 분명히 LA 가자마자 번개탄에 고기 구워 먹다가 돌아가시지 않을까. 마티즈 세워둔 마티즈. 네,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런 드로움이 들어요. 그런 얘기도 네.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치적 폭발력은 네.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죠. 만약 이게 대선 국면에서 이 사람이 입 함부로 열잖아요. 네. 이명박근혜 정권 지금 새누리 정권의 잔당들은 이거 다 폭망입니다. 특히 홍준표. BBK 편지를 흔들었던 그 홍준표 같은 입장에서는 김경준 입장에서 홍준표 이름만 딱 언급해 준다고 하더라도 네. 그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네. 지금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난 후에 완전히 지지율 역으로 네. 0.1%대로 추락시킬 수 있는 핵폭탄과 같은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근거 없는 기획 입국서를 주장하면서 편지를 날조했던 그렇죠. 그 홍준표 거기다가 성완종 리스트까지 걸려 있는 하여튼 그 다 걸려 있는. 홍준표 그 양반이 뭐 근거 없는 이상한 거 들고 나오는 거 되게 되게 잘하는 것 되게 같아요. 좋아하죠 되게 그분. 잘하고. 예. 아마 김경준 씨가 아무래도 미국에 간다고 하셨으니까 예. 거기는 마티즈는 잘 없고 네. 스파크, 어. 예, GM 스파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마치 반영 나온 듯한 인파 속에서 네. 누님이 보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동남아 여성 2인이 접근하지 않을까? 그래서 얼굴에 뭔가를 바르지 않을까. 로션인가? 갑자기 몰래 카메라 찍듯이 어. 얼굴에 뭔가를 바르고 미국에도 출소하면 얼굴에 두부를 던지는 습관이 있구나라고 착각하여 갔다가 엔딩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변 보호가 절실하다.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경찰 잘 안 타니까 경찰을 피해 다니십시오. 그렇네요. 경찰 피하고 일단. 그리고 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로도 조심. 해외에 나가 계실 때는 항상 과로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컵라면도 피해야 되고. 괄호에 주의도 해야 됩니까? 괄호 열고 죽고 닫고 이렇게 될 수도 있나? 괄호에 조심해라. 네. 저는 매일 괄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김경준 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같이 먹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최순실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네. 먹긴 같이 먹었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는 한 길을 갈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김경준 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같이 했고 공동대표라고 다 돼 있는데 독박의 세월 8년을 보낸 절치부심해. 그 심지어는 반땅해야 될 미국 내 남아있던 투자금도 맞아요. 국내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돌려주지 않고 다스에다가 다스 베이베 네. 그럼 줬잖아. 몰빵을 해서 던져버리는 맞죠.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지급이 일어났었고 맞죠. 그거 덕분에 다스 쪽에서는 별다른 손실을 보지 않은 상태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싱가포르로 뜨고 남아있는 개미 투자자들은 전혀 다 일푼도 받을 수 없게끔 그걸 다 날렸고 본인은 본인대로 돈을 갚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예. 추진 금액만 100억대로 늘어나 버리고 뭐 이게 이래저래 완전히 다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재벌 총수들 같으면 들어가기 전에도 휠체어에 끌고 들어가고 이런데 이 사람
그냥 미국에서 살고 이랬던데 이 사람이 한국의 교도소가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 8년이나 이렇게 살면서 있을 수 있었던 와, 동력은 뭘까요? 근데 진짜 8년이나 됐군요. 그러니까 8년 살았다니까. 와. 대단한 거. 이명박근혜 역시. 9년 중에 거의 다 산 거야, 이 사람이. 그렇지. 제가 우린 바깥에서 살고 그 사람 안에 산 거야. 제가 진짜 군대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네. 이게 남의 일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군요. 그렇죠. 아, 이건 뭐 8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아니 근데 김경준이도 그래요. 그때 자발적으로 들어왔거든. 네. 그 김경준의 입국에 대해서 막 기획 입국설이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했었고 언론 인터뷰 같은 거 준비하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뭐 이명박 후보한테 아주 메간톡급의 뭐가 그 내용이 터질 듯 대선 하루 이틀을 앞둘 때까지 일촉즉발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딱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구속 처리돼 갖고는 한 번도 단 밖으로 나오거나 정상적인 언론하고 인터뷰를 못한 상태에서 8년 동안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옥생활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억울한 게 누구도 MB가 결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이명박근혜 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들이 김경준 씨에게 했듯이 그들의 주장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했듯이 우리도 적폐청산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적폐가 된 분들은 8년간 아무데도 못 나오고 입도 뻥끗 못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자, 김경준 씨가 나왔을 때 이후에 파장,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박범계 의원하고도 논의를 하고 또 전 변호사가 송영길 지금 선대본부장 아닙니까? 그런 관계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큰 뭔가 이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송 작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준 이분의 이 사람의 출소가 향후 전국에 끼칠 파장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이 보죠. 사람이 이제 29일 날 추방이 돼서 미국에 도착하면 네, 딱 두 개를 이제 짚었어요. 진실을 덮은 수사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네. 이게 분명히 문서화된 파일화된 증거가 남아 있다는 거야. 그럼 자기가 8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파일은 어떤 한국 모처 매실반 밑에 숨겨놓고 뭐 이렇게 했나? 내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에리카 김이 모종의 위치에 에리카. 두지 않았을까 싶고 음. 이제 결국은 이제 에리카 서버. 그 에리카도 지금 그 뽕 맞은 혐의로 네. 수감 중이잖아요. 뽕으로 언제 들어갔습니까? 뭐 한 1년 됐죠. 최순실 그 관련된 게이트 발생할 때 이게 작년 후반기 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누나도 지금 꽤 살고 있네요. 그 누나도 지금 면회가 안 되는 상황에서 대전교도소 있단 말이에요. 그 원래 그러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나름 인텔리였던 남매가 그렇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저 근데- 남매는 빵잡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됐었다 만약에 네. 이명박이 아니라 그랬으면 이분들은 가스 맞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분들은 불교의 계기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매실밭이나 뭐 이런 곳을 그래서 알게 저는 됩니다. 그 생각을 그런데 하는 거죠. 이명박과 관련되면 물론 좀 이상하게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빵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명박은 이제 경제사범이고 네. 저쪽은 쿠데타 집안이고 총을 사용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기와 살인의 차이 정도 진짜 이명박이 좀 나았나? 나왔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한번 겪어보면 그게 꼭기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상을 해봐요. 지금까지 아까 그 이현 기자가 지적하신 대로 왜 안 죽었냐, 왜 가스를 안 맡았냐, 왜 칫솔에 안 찔렸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죠.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남매의 목숨만큼은 못 건드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BBK를 이게 터트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김경준이 과연 이걸 터트릴 것이냐, 아니면 이걸 조건으로 누나의 사면과 나의 재산 회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딜을 할 것이냐, 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아니 정의 그거 맞네. 구현한다고 얘가 빵 터트려서 얻을 게 뭐 있어? 없지. 그때도 나름 진실을 밝히려고 진실을 왔다가 이렇게 밝히려고 왔다 이렇게 된 건데 또 당하진 않겠지. 내장 대한민국 이거 이제 뭐
다음 정권에게서 뭐 밝히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박범계 의원이 가기 전에 만나서 얘기 한번 들어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그건 맞죠.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살 거 다 살았는데 그렇죠. 내가 지금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내가 건질 게 없잖아. 이 사람도 전 재산 다 잃은 사람인데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딜을 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치면 이제 바짝 여기에 쫄고 있는 또 MB 측 안에서 두 개겠지. 아까 얘기한 공항에 손에 샴푸 묻힌 여자를 확인을 하거나 이번에 이제 국적이 어디쯤 돼야 될까? 뭐 저쪽 그 남미 쪽으로 하죠. 뭐. 나이지리아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아프리카로 합시다. 아무튼 외국인 여성이 와서 얼굴을 버물려 주시는 그런 수작을 하시든가. 아프리카 무섭다. 폐마가 좀 담겨 있는 거네. 예. 아니 아프리카 여성분들에게 심심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와 연관돼 있는 어떤 그 김경준의 앞으로의 그 추적 드라마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죠. 이건 또 정유라 이상으로 네. 또 메가톤급의 뉴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그쪽도 소스가 아니냐 싶은 거지. MB 쪽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완전히 묻어버리는 진실을 이쪽이냐 아니면 적당히 자기들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딜을 해서 쇼부를 내서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그죠.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패가 남아있고 이쪽 패는 앞에 그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나 실제적인 패는 딜에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견해 같아요. 근데 어쨌든 MB도 중요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예를 들어 바른정당 사람들의 발을 좀 묶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 뭐 등등 이런 거 고민해 볼 수가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본인은 뭐 죄가 있은 사실입니다만 저의 대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이 사람 죄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은 죄가 없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인 건 맞죠 사실. 그러니까 같이 받아야 되는 형평성의 문제 나만 죄 받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 아직 공범은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범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범죄 드라마나 영화로 봐도 그렇잖아요. 덮어쓰고 들어갔더니 배신해버리고 지분도 주지 않더라. 예. 이런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나와서 자기 가족을 찾고 이렇게 해서 자기 애친구를 찾고 자금을 마련해서 조직을 구성해서 복수에 나서거나 아니면 공권력에 의존해서 진실을 밝히는 법정 드라마로 가거나 이게 스타일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럴 건데 우리가 보는 건 대선 국면에서 사실 이게 좀 넓게 보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보수 대연합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죠. 거기에서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도 해보고 우리 입장에서 호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예. 이 사람들의 뇌관이 자꾸 하나씩 터지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본인 같으면은 송 작가는 그때 뭐 벌금 이런 게 있었습니까? 처음에 뭐 기소 중지될 당시에 그 뭐 당시에는 저기 부정수표법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고 바로 구속이었고 구속 예.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네. 네? 금액 이거 아, 100억대 이런 거 있잖아.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0억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적은 규모가 아니군요. 전체가 한 90억 됐는데 예. 20억 정도. 아니 뭐 비싸네요. 여기 100억인데 뭐 BBK급이네요. 또 뭐그 화폐 가치로 따지면 그렇게 더 하겠지만 크지. 그거는 선의의 투자자들 돈을 삥땅 친 거고 네. 나는 우리 아버지 돈을 삥땅 친 거고 그 차이인 거죠. 네. 죄질이 훨씬 좋네요. 뭐 죄질이 그래서 선하다고. 아버님은 저를 고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원래 친작가는 그게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 또. 네. 물론 뭐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선의의 의미로 상속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뭐 사전 상속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걸 날려 먹음으로 인해서 뭐 국가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됐겠죠. 네. 네. 뭐 그렇네요. 어디로 모르는지 뭐 분배가 됐으니까. 아, 근데 이제 형제들한테 이제 평생 동안 원수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그 형제분들하고는 그렇게 안 좋으신 거예요? 상상을 해봐야 좋겠나. 좋기는 힘들겠죠. 대충 얼마 정도 손해를 끼쳤습니까? 예? 얼마 정도? 모르겠어요. 걔들이 얼마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지. 근데 금액이 크죠. 어찌 됐거나 본인들이 뭐 받을 수 있었던 어떤 뭐 재산의 지분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대표 선수로 나와서 홀라당 날려먹은 바람에 아이고 저런. 뭐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뭐 심리적으로 봤을 때 김경준 씨와 비교했을 때 징역 8년 정도를 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더 받았나요? 마음의 감옥은. 빚은 엄청 큰 거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형제들하고 사이가 대면대면하기 때문에 대면 보고 안 하고. 예. 어떻게든 뭐 다시 갚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된 부채가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열심히 대중국 개구멍 외교를 통한 어떤 수익을 창출해 보려고 했으나 이 국가가 잘못해가지고 또 사드 문제 등등을 해서 이 또 가족들의 미안함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려는 지난한 노력이 또 더 요원해졌다, 길어졌다 예, 볼 수 있네요. 좀 어차피 말 나오니까 하는 얘기지만 가족 간의 부채라고 하는 거는 네. 그 금액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심리적인 크지. 심리적인 그죠. 큰 게 그 당시에 주었던 상실감, 뭐 배신감 네. 또는 이제 서로 있었던 그 가족 간의 갈등 네. 이게 이제 응어리가 돼서 그렇지. 그 상체기로 남았기 때문에 아이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건드리면 아픈 부분인 거거든요. 트라우마 같은 거지. 네, 그래서 괜히 여쭤봤다는 생각이. 그거를 돈으로 예를 들어 거기다가 내가 동그라미를 한두 개 더 붙여가지고 네. 50억, 100억으로 갚는다고 하더라도 그 잃어버린 시절과 그거는 상흔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죠. 모든 부분에서 돈 문제가 있었다. 돈에 대한 어떤 그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돈으로만 갚아서 그걸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김경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또 MB를 통해서 그 당시 BBK를 통해 손실을 받고 그 상처 입었고 힘들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거는 돈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김경준 씨 같은 경우는 가해자이면서 그 공범에게 배신당한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따라서 김경준 씨가 죄가를 치른 만큼 네. 같은 공범이었던 MB가 죄가를 치르고 네. 거기에 대한 반성의 표현이 충분하게 그 당시 피해자들한테 돌아가게 돼야만이 네. 그게 제대로 된 어떤 형벌의 수준인 거고 지금 이제 김경준도 그렇고 MB도 그렇고 MB는 나 죄 없다. BBK는 MB한테 일방적으로 당했다고만 생각하지 BBK에 같이 물려있던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가 없잖아 이 사람도. 사실 그게 포커스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다 이제는 뭐 MB 네가 당할 차례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기였고 그 부분에 연루된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건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불법적으로 다스가 송금 받았던 돈만이라도 네. 되찾아서 원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성의를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의 포커스나 법의 포커스는 이제 그 사건은 다 끝난 거다라는 걸로 흘러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치적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김경준 씨 입장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는 MB가 정상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로 인해서 그렇게 피 흘렸던 많은 서민들에 대한 심리적 죄가나 이런 것들은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라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그게 없는 아쉽다 거죠. 이런 얘기죠. 네. 예. 지금까지 제가 원래 의도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으나 결론이 참 좋게 난 것 같고요. 원래 의도는 나 왜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나씩 범죄 사실이 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어느 경제사범의 고백 뭐 이런 것 같은 그 느낌이. 이거 다음 주부터 이제 검색어에 이제 경제사범으로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게 또 재미가 있는 게 털면 털수록 내가 던지면 던질수록 그러니까요. 제목이 낮게 들어와. 예. 아까 그 음주도 벌써 나왔죠. 음주도 나왔고. 그럼 뭐 모르겠으나 이미 이제 많잖아요. 뭐. 예. 안 그래도 뭐 대구에도 곧 국제 마라톤 대회를 하더라고요. 예. 참 반갑습니다. 저는 김경준의 이러한 시도가 우리 입장에서 종방한 프로그램 이재가 생각나는군요. 이재의 완성을 보고 싶습니다. 김경준으로 이명박을 잡고 싶다. 네, 이재가 생각나는군요. 그렇군요. 한마디씩 하시죠. 이하 동문입니까? 저는 네. 정의구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누가 죽었으면 좋은 건 아니고요. 죽으면 더 좋죠. 근데 죽는 게 진짜 예를 들어 그 소신을 자꾸 묻고 그래. 사실 박정희 예,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죽음은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네. 김재규 열사가 예, 민주주의에 대한 그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사살을 한 건 맞습니다만, 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 어떤 법적인 판결 네. 그런 걸 통해서 뭐 사형이 좋은 게 아니라면 사형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집행이 되거나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판결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그 망치 소리에 놀라서 사망하셔야 되는데. 그거 괜찮네. 네. 야, 시나리오 괜찮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정의 구현.
아하. 이왕 죽더라도. 마지막에 그러면은 MB 드라마의 완결은 그 망치가 신스틸러로 그렇습니다. 엔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정권이 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다 해먹고 자기 그거 아닙니까? 보험 차원에서 그렇죠. 신변 보장을 위해서 세운 정권 아닙니까? 종신보험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변액보험이 돼가지고 개판돼가지고 막 때려지고 이거. 보험사가 파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특히 그렇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나날이 가까워왔고 임박했는데 우리가 이 방식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세계사에 봐도 이런 정말 위대한 촛불혁명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원칙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이거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구속되는 모습이 전 세계에 타전된다면 네.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해외 투자자들이 저 나라는 정말 훌륭한 나라야.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36%로 지금 박근혜를 곧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취임하자마자. 그렇게 되니까 한국 경제 활성화의 정말 신호탄이 될 것이다. 박근혜는 본인이 아니게 경제 활성화 창조 경제를 보여줄 것이다. 자신의 구속을 통해서 해외 투자가 보물 터지고 그렇죠. 사드가 취소돼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네. 이런 희망찬 미래를 기대해보고 그 과정에서 MB도 똑같은 절차를 밟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네, 많이 붙여보세요. 그동안 옥고 치르시라고 얼마나 억울하셨고 이건 이제 동일수법 전과자에 대한 최소한의 네. 의리죠. 예. 네. 저 웬만하면 반만 사셨어야 되는데 예. 이게 풀로 채우시느라고 얼마나 억울하셨을 거고 또 그렇게 수없이 많은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네. 건강하게 얼굴 빵빵하게 나오신 거 봤을 때 이분은 뭐 노역을 했는지 휴양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노역 괜찮죠. 하루 일당 그 입소 정도인데. 전과 후가 별로 달라진 게 없으시더라고. 그냥 막 8년 세월을 그냥 훅 날리버렸어. 훅 날려버린 듯이 막 시간이 멈춘 듯이 네. 네, 그러게 보내고 나오셨더라고. 근데 지금 있는 부분 안에서 김경준 씨가 할 수 있는 건 개인적인 복수라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가 아니고요. 혹시 또 그거를 활용해서 개인적인 사익을 챙기거나 이게 합의봐서 반띵하려는 데 쓰려고 하지 마시고 네. 국가적인 그 미래와 정의와 도의를 위해서 네. 잘못된 건 반드시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한 엄벌이 있을 수 있도록 검찰 수사와 새 정권에서의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날리신 130억 원 그쯤이야. 김경준 씨 능력으로 금방 다시 또 다른 후진국 가서 슈킹 치실 수 있잖아요. 뒤쪽에 결론이 왜 그렇게 납니까 또? 아니 돈 때문에 합의 보지 말라고요 제발. 송 작가님도 한 150억 정도는 그냥 훅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목표는 10년 안에 10조 원을 중국 대륙에서 슈킹하는 겁니다. 공산당 간부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 해외로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방송. 혹시 뭐 송이팔이 될까 걱정. 송수도 송이팔. 난 중국 가서 긁은다니까. 난 중국에서 돈을 갖고 들어오겠다는데 협조를 해줘야지. 우리가 상생해야 됩니다. 제3세계 국가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고요. 제3세계 국가들에게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슈킹이야? 맞죠? 공생공존하는 길을 꼭 걷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김경준 씨의 일말의 복수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복수심이 사회 정의와 합치된다면 우리가 잠깐 눈 감아 줄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을 내고요. 자, 이거 참 웃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슬픈 일인데 또 이거 이상한 짓거리를 했어요.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로 추정되는 4cm에서 18cm의 6조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금방 돼지뼈라고 드러났어요.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예, 이게 이제 굉장히 허술한 어떤 현장 관리와 수습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 뼈와 돼지 뼈를 구분도 못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또 목포항까지가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그 좌현 램프를 켜고 가로 7m 세로 11m라는 엄청난 공간이 있는 열린 상황에서 몇 킬로를 갔잖아요. 그죠. 그럼 유실 가능성이 더욱 크단 말이죠. 예를 들어 사람의 뭐 손가락이나 이런 쪽은 뼈도 작고 이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3년 만에 세월호를 인양한 것에 대해서는 참 불행 중 다행인데 이후에 과연 또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게 얘기를 좀 하죠. 어쨌든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네, 신뢰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정말 참. 그리고 성의가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성의가 있었다면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더 신기한 건 도대체 그 가판 하부에 돼지가 왜 있는 거죠? 뭐 일설에는 그걸 그냥 이제 이렇게 실을 수는 없다고 해요. 실을 수는 없으니까 뭐 흘러왔다거나. 식용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아니 그럼 냉장고 안에 있어야지. 뭐 그게 이제 흘러나왔거나 뭐 아니면 뭐 이럴 수도 그냥 있죠. 다른 데서 흘러와가지고 거기에 아니 뼈가 어떻게 외부에서 그럴 수도 흘러들어서 배 안으로 들어가? 글쎄 돼지가 바다 물속까지 그건 밑에까지 좀 있기는 어렵잖아요. 어렵긴 식용 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어렵긴 그러니까 하네요. 예, 예. 먹은 돼지고기 이제 이렇게 쭉 준비했던 뭐 이런 거 전혀 엉뚱한 가정은 해보시지 않습니까? 누가 돼지뼈를 갖다 놨다? 아니죠. 그러면요. 지금 미수습자는 5명, 9명이라고 네, 한정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 대한 유전자 채취, 비교 유전자 채취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나타난 뼈를 조사를 했는데 신원미상의 유전자인 거야. 아 그래서 돼지뼈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우기는 건 아닐까라는 에이. 예상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지나치게 음모론에 경도된 상태로 방송을 너무 오래 한 그런 어떤 정세가 아닐까요? 제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음모를 상정하고 예. 그 음모를 들춰보는 걸 즐겨 예. 하긴 합니다만 예, 어찌 됐거나 화물칸 안에서 그것도 오픈된 공간 안에서 신원 미상의 뼈가 있었고 네. 그게 뭐 사이즈가 있으니까 음. 유골로 사람의 유골로 음. 착각할 수 있을 만한 유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유골에 대해서 뭐 정확한 어떤 뭐 검증이나 뭐 없이 그냥 네. 아니 돼지뼈입니다 하고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것은 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돼지뼈가 거기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네. 최소한 그런 이유라도 제대로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맞는데 지금 송 작가가 있던 자리에 있던 분이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발언하는 분이 그렇죠. 거기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필이면 그 자리네요. 일단 그 생각이 들고 항상 자리가 안 좋구나. 항상 자리가. 최악을 생각하고 틀리죠. 그렇죠. 네. 똑같아요. 네. 항상 최악을 생각하고 정밀한 분석을 거쳐 틀립니다. 네. 예, 요거 똑같은 과정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예를 들면 송 작가처럼 들추면 들출수록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들추면 들출수록 범죄 행위를 판결하는 분이었죠. 네, 그렇죠. 저 최근에 나온 이제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직업. 그 그렇죠. 직업을 가지셨던 분이었고요. 지금 얘기는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대해서 외부의 명예교수 한 분이 이제 조사를 했단 말이죠. 아니 이거 뭐 돼지뼈죠. 이거 사람뼈 돼지뼈도 구분 못해요.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중국 그 상하이 셀비지인지 콩비지 같아가지고 중국 사람이라 몰랐나 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의 관점 뭐냐면 이렇게 허술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송 작가의 관점과 동일한 관점을 가진 분이에요. 비판적 관점. 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그걸 그렇게 예를 들어 음모론에 입각했을 때 숨겨줘야 될 하등 이유가 없는 분이 발언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과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돼지뺄 가능성이 높긴 높은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인양 후의 수습 과정을 굉장히 허술하게 자기들 분명히 뭐 정밀하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또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맞을 것 같은데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잘 그럼 뭐 모르겠어요. 이왕 한 김에 나 하나 더 던집시다 음모론. 그럼 더 나가 보세요. 자, 자 신원 미상의 뼈가 있는데 이걸 돼지뼈라고 판정을 했다는 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본즈 같은 미드에 나오는 본즈 같은 사람이 뼈 외형만 보고 이게 돼지뼈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유전자 채취를 해서 이게 뭔 동물이냐라는 걸 검증해서 돼지뼈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냥 처음에는 바로 얘기했겠죠. 뭐 그럴까요? 그걸 유실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다시 뭐 의뢰하면 금방 할 수 있겠죠. 그거야 뭐.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그냥 금방 알수 있죠. 그 의사들은 아는 것 같던데. 발굴 전문이나 뭐 의사나 범죄 심리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 당연히 알죠. 상식적으로. 지금 이 뼈에 대한 해프닝이 자 잠시에 아이고 뭐 엉뚱한 동물뼈가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생기나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2번 3번 반복되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고. 또 뭐 신원 이상의 유골이 나왔는데 뭐 검수 중이다. 음. 내지는 뭐 사체가 생각지도 않은 사체나 증거물들이 나왔는데 무시되고 넘어가는 뭐 이런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정말 중요성을 더 모를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그런 부분도 또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한테
영화를 틀어줘요. 영화를 틀어주고 영화를 보고 나한테 묻는다라면 예? 이게 뭐 35mm 필름 영화다, 16mm 필름 영화다, 아니면 디지털 영화다 뭐 묻는다면 그 영사실 가야 알 수 있을까요? 화면만 보면 아 이거 35mm구만 필름이네 이게 알 수 있단 말이야. 아세요? 그 정도는 알지 바보 아닌데 아무리 네. 영화를 안 봐도 그럼 필름 못 썼는 줄 아세요? 그까진 잘 모르지. 네. 그거는 촬영 감독 같은 경우는 알 수도 있죠. 오. 요거는 감도나 색깔을 봤을 때는 요 필름 썼다. 요거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더 자세히 알려면 영사실에 가서 필름을 보면 되죠.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람뼈, 돼지뼈 정도는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구분 가능할 것이다. 근데 이제 뭐 이걸 진짜 숨겨버리거나 이러지 않는 한 정밀 검사를 해보면 더 뭐 정확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서는 아 이건 뭐 상식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척보만 하는 거지 그것도 구분 못하나라는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이 수습 과정의 굉장히 허술함 이런 것들을 이제 질타한 것이죠. 그렇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더 이제 9분의 미수습자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선체 절단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드린 거고 송 작가 얘기도 100% 배제할 수는 없죠. 1%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아까 그러면 저 두 번째 의문은 뭐였죠? 그 더 센 거 하나 주신다고 했는데 못 들었네. 이제 또 하나의 의혹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은 네. 이 미수습자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세월호에 생존했다가 그러니까 세월호에 승선했다가 네. 사망한 전 선원이 남긴 메모가 있는데 그렇죠. 네네. 네, 그 메모에 보면 세월호 화물칸의 네. 2층 벽면이 설계상으로는 철판인데 네. 사실은 천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왔죠.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과연 그런 사실들이 이게 3년 만에 밝혀질 수 있는 사실인 건가요?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 그렇죠. 진작에 알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수중 작업하면서 알 법도 그렇죠. 한 내용이죠. 그리고 사실. 이미 그게 기울어져 있을 때 현지에 이게 좌연 쪽이 아니에요. 우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 쪽에 있는 거 수없이 영상으로 이렇게 우연은 노출돼서 보여졌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뭐 선원들이라든지 이게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선사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선급본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밝혀졌다는 거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앞으로의 양심 선언이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타난 어떤 뼈라든지 이런 증거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맞죠. 예. 네.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로 지적되고 있는 그 후미에 있는 후미에 있는 무늬의 관문. 원래 화물을 싣고 다니는 그죠. 관문을 관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열려 있어가지고 그게 인양하는 과정, 안짝시키는 과정에 필요해서 그걸 잘라버렸다라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박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거기 팔중 잠금 장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배가 다 부셔져서 네. 조각나는 충격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 문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운행 중인 배라고 하면. 네. 그럼 이건 고의적으로 열었거나 네. 그 문이 열릴 수 있는 충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세월호에 있는 의혹 중에 중요한 의혹 하나가 후미가 심하게 손상이 됐다. 그래서 그게 뭐 조선일보 사진이나 동영상에 보면 뒷부분이 막 다 구겨져 있는 것 같은 이제 그 의혹 사진들이 돌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실제 파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는 그 후미 램프를 잘라서 바닷속에 침몰을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증거 인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럼 필요해서 잘랐대라고 얘기하지 말고 빨리 재인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걸 증거로 확보하고 진술해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둘씩 점점 이상한 논리로 건져올린 배들을 파손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가득 차 있는 폐광수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빼야 된다는 주장도 그렇고요. 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수리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조선소나 도크로 가지 않고 목포 신항으로 옮겨가지고 육상에다 올려서 레일 위에 밀어가지고 육지로 걷어 올리겠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정부의 방침도 이 조선업계나 이 선박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분들은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이냐 하는 거예요. 어차피 배를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배를 세우고 뒤집어 보고 뭐 이게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기존기라든지 설비가 갖춰져 있는
어떤 그런 장소로 가서 배에 대한 인양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대로 배를 끌고 와서 육상에다 올려놓겠다고 하는 게 얘들의 주장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단편적으로 아 이거 그냥 해프닝이다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하나하나 체크하고 거기에 연관된 증거들을 다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침몰시켜버린 램프라든지 지금 동물의 사체로 밝혀졌다고 하는 그 뼈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존, 나중에 재검사, 뭐 검증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보면 은연중에 스리슬쩍 넘어가면서 논리적 근거를 대지 않고 인양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자연 램프를 좀 떼고 갈게요. 떼고 가실게요. 이러고 떼버리고 구멍 숭 뚫린 걸 가지고 거리도 꽤 되는 목포 신항으로 가면서 굉장히 유실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얘기한 선박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르게 그렇게 한다는 것도 의문스럽고 또 명확하게는 침몰 원인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언론에서는 충돌 흔적은 없어 보여. 충돌 흔적이 없는 듯 없네. 충돌은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자꾸 가고 있고 이런 뭐 충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체계적인 뭔가 진상규명과 수습 형태로 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 큰 것 같고요. 저는 뭐 그거보다는 일단 인양업체 선정 예.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면 정말 여기에 문제였던 핵심 중에 한 가지인 경제 논리로 또 접근했잖아요. 싼 업체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과적도 문제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전문성이 없는 쪽에서 계속 가게 되고 그 상해사 LPG는 사실상은 보면 정부가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인양이 안 되면서도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그죠? 1,000억에 뭐 해가지고 2,000억 정도 손실이 있다는데 그렇죠. 정부가 또 많이 봐줬잖아요. 또 기간도 그렇죠. 연장해주고 등등. 왜냐면 그래서 원래 계획에 비해서 1년이 예. 늦어진 거고 그 그렇죠. 지체 상황 건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원래 봐줬잖아요. 계약상으로. 예. 그러니까 인양 시점 조절해달라는 게 계약의 주 내용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사인을 주면 그때 움직이는 척 해줘.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나름대로 시스템이 이제 완비된 게 세월호 선체 조사위가 공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수습자의 수색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되는데 여기도 보면 사실 고민이 있어요. 여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에서 추천한 분까지 해서 5명하고 유족 추천 3인회가 8명 이제 이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뭐 주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두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들도 있고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대한 그렇죠. 고민이 근데 이게 이제 8명이 조사위원이 있고 50명 이내 직원이 조사 활동을 보조하고 조사 기간은 6개월 마무리 안 될 때 4개월 연장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있으니까 좀 지금 우리 송 작가를 비롯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우려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미수습자 수습과 인양 후에 이제 침몰 원인 규명 등등까지 잘 좀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그러니까 뭐 이게 과정이 어찌됐든 그 원인 규명 잘 되고 네, 그 미수습자 잘 찾고 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 다음에 이제 책임자 뭐 있으면 처벌하고. 네. 네. 원인이 규명되면 책임자는 나오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맞물려 있는 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지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규명도 결국은 이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개인적인 뭐 다른 의견이라고 제 사견을 밝힌다면 네. 이제는 정말 박근혜가 순수하게 7시간을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세월에 연관된 7시간 안에는 다른 인물들, 다른 주도 세력들에 의한 어떤 모종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게 나중에 박근혜에게 전달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를 수도 있다는 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평소 스타일상 보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어 내가 그 위치에서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물어보면 박근혜 대통령 상황에 따면 순수하게 7시간 뭐냐 물어보면 머리하고 디비 잤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인데 미안하다. 근데 뭐 내가 수습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한 건 미안하다.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송 작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나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또 그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근데 그것을 과정에서 국정원 등등해서 뭔가 이것을 덮어야만 했던 이 기득권층의
음모와 얘기들이 뒤에 오면서 대통령이 더 밝힐 수 없는 구조가 된 그런 그렇죠. 느낌을 받긴 하죠. 결국은 박근혜라는 병풍을 앞세워놓고 있지만 이 세월호 사고를 주도했던 세력이 따로 있고 네. 이걸 은폐하려고 했던 세력이 따로 있었으면 박근혜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세력들이 요구하는 대로 말 그대로 모르는 상태에 결제만 해줘가면서 은폐 작업에서 말하자면 이용당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지금 저 세월호 삼적을 그 당시 그만뒀던 국정원장 예. 사고 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그만뒀던 국정원장 우리 집안 네 예. 그리고 김기춘 네. 그리고 우병우를 비롯한 법조 세력들 네. 그리고 그 후에 세월호 가족들을 감찰했던 정보부 관련 검찰 관련 조직들 이 모든 조직들이 이 사고를 직접 일으킨 놈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면 박근혜가 자기가 물론 이제 꼼꼼하게 그걸 뭐 챙겼다든지 뭐 사고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보다는 네. 박근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걸 은폐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압력과 어떤 그 명령들 네. 또 입막음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사고나 죽음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조정했던 인물은 별도로 따로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세월호의 어떤 그 증언들이나 어떤 그 침묵하고 있는 부역자들이 네. 입을 열기만 시작한다고 하면 세월호는 박근혜 개인의 어떤 그 무능이나 실수가 아닌 이 정권 자체가 연합해서 만들어낸 거대한 음모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크게 하게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공감하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항상 그런 주장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도 어떻게 이렇게 자리 탓이야? 나 지금 이분들이 쌍생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나. 한 분은 주로 판결을 내리고 한 분은 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도주했던 분으로 추정되는 두 분이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자체가 네. 뭔가 석연찮은 건 네. 사실이죠. 그렇죠. 석연치 않기 때문에 사실 원인도 불명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석연치 않기 때문에 또 무리한 음모론들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원인 제공을 그쪽에서 했죠. 인과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인양도 됐고 네.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좀 뭐 잘 드러나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잘 드러나기만 하면 네.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이라도 그렇지. 예. 명백하게 모든 게 밝혀지면 제가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도 자주 겪는 일인데 행사를 가거나 회의를 하거나 뭐 사람을 만나잖아요. 전부 다 나보고 어제 얼마나 마셨어? 안 마셨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이게 이제 어떤 잦은 음주로 인한 어떤 오해를 만들어낸 내 잘못도 있고 그때도 제가 분명히 안 마셨다고 얘기해도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명명백백하게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아까 음모론이 다 뭐 음모론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그 철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철근을 숨기다 보니까 과정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국정원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덮어야만 했던 그들의 나름 자기들 입장에서 슬픈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충돌 얘기도 나오고 또 실제 충돌 안 하고 그냥 급변 치면에서 침몰했을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잘 몰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구조하기 힘듭니까? 뭐 7, 8시간 지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연기라고 보기에는 그 어렵죠. 사람의 영혼이 너무 해맑어요. 또 연기자로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기력 부족한 거. 그거는 김민희 씨도 그렇게 하긴 힘들어요. 그 자기 어떤 아니 베를린 영화제 그 대상 받은 배우를 갖다가 여우주연상 받은 배우를 아니 그렇게 그분도 자기 현실하고 김민희 씨한테 빨리 사과하세요. 김민희 씨 같은 경우도 자기 현실이 굉장히 빙의가 되니까 사과하세요. 사과를 못합니다. 같은 배우끼리 내가 왜 사과합니까? 나도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발부터 연기한 게 아니고 입부터 연기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비록 상을 이번에 탔잖아요. 이태리 따르띠 꼬르띠에서 대상 탔잖아요. 저번에 얘기했던 본인이 타신 건 아니잖아요. 그 영화가 탔으니까 내가 거기에 역할이 넘버 3 아닙니까? 맞지요? 하여튼 이분의 매듭을 짓고 제가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몰랐던 음모론이 아닌 진실을 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올림머리 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죠? 맞죠? 소위 말해서 똥머리를 했지요. 예. 그 국내 최고의 똥머리 전문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정송주 정매주 자매가 있죠. 그죠. 네. 정송주 원장이 이걸 하고 정매주 동생은 메이크업 위주로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분들을 보면
정성주 씨는 대구에서 상고를 나왔습니다. 상고를 그런 나와가지고 건 어떻게 아세요? 제가 또 고등학교 전문가 아닙니까? 아, 이건 또 재미살 것 같아. 전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누가요? 저요. 자기요? 자기는 뭐 전주 모 고등학교를 나왔겠죠. 그건 뭐 정확하게 모르고.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난 모르지. 은행원으로 들어갑니다. 은행을 다니다가 헤어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영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영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비달 사순 아카데미에서 동양인 최초로 수석 졸업을 합니다. 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국내 최고의 똥머리 전문가는 맞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영국의 브랜드인 토니앤가이를 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게 여기 압구정에도 있고요, 대구에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향은 대구고 예를 들면 그 본점은 압구정에 있죠. 그 저도 팟캐스트는 압구정에서 하고 집은 대구에 있죠. 그런 것 같은 이치인데. 그 어떤 그 공통점을 찾으셨군요.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침마다 팟캐스트 들어야 되면은 예. 남교원님 아침마다 불러야겠네요. 아침마당에 내가 나가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더 이제 묘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똥머리 전무가 지금 삼성동에도 계속 들락날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데 정매주 씨는 언니 따라 했고 그 토니앤가이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거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달에 한 1,000만 원 됐다고 했죠. 그죠? 똥머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똥머리 그 치장에 1,000만 원인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 안을 채우는 데는 1,000만 원을 결코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참사가 벌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금까지 그런 발언 아닌가? 그 멘탈의 참사 말하는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멘탈 참사. 네. 근데 남자 헤어만 해도 미니멈 3만 원 정도 하는 고급 브랜드입니다. 토니앤가이가. 남자 헤어 카트만. 요즘 미용실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래 하긴 뭐 그렇게 그것만 비싼 것도 아니죠. 네. 그런 상태였고. 그러면은 정매주 씨는 누구냐? 내 친구의 친구입니다. 그게 뭐야? 여기서 놀라줘야 되지. 그 무슨 일촌의 일촌도 아니고 뭡니까? 친구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럼 가면 머리 드라이라도 공짜로 대구에 해주는 사이냐고요. 들어보세요. 이게 자꾸 4대강 보러 맞고 그래.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는 사이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대구 수도 있으려나? 현대백화점 쪽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구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 브랜드가 브랜드 있고 이 사람도. 그리고 거기가 어딘가 하면 우리 극장하고도 가까운 도심인데 거기가 동학의 교주 최재우가 사형당한 곳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이게 뭔가 의미 있는 결론으로 가는 거죠? 가고 있어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네. 그걸 기점으로 뒤쪽으로 보면 뒤쪽으로 한 1km 반경 1, 2km 안쪽에 얘기입니다. 가면은 삼성 이병철의 삼성 상해가 있고요. 정면 앞쪽으로 가면 박근혜 출생지가 있습니다. 딱 엮이죠. 엮인다고 봐야 되나? 삼성하고 지금 말하고 지금 저 박근혜 다 엮이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구경북권 오태우 출신교가 나오고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대구사범 박정희가 교편 잡은 곳이 나오고 왼쪽으로 좀 더 가버리면 우리 전두환 장군 종로초등학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연결해서 보면요. 지도 그림이 똥머리 그림이 나옵니다. 재밌지 진짜? 않습니까? 똥머리. 이 사람들이 놀라운 발견을 지금 오. 내 친구의 친구 그다음에 똥머리 형상 그다음에 삼성 다 엮인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나는 도니앤 게이하고 수달 사순 PPL 해준 거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세월호 마지막 7시간 규명을 위해서 최소한의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내 최고의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던 거를 이렇게 뭐 이상한 걸 끌어들여갖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고등학교 이래서 전문가에서 4대강을 터야 돼. 아이씨. 자 흐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경청 자세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한놈만 패는 정치시사 코미디 팟캐스트 신넘버 3 82회 2부 BBK가 과연 MB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월호의 과연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수색 방식 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82회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BBK를 이게 터트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김경준이 과연 이걸 터트릴 것이냐, 아니면 이걸 조건으로 누나의 사만과 나의 재산 회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딜을 할 것이냐, 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아니 정의 그거 맞네. 구현한다고 얘가 빵 터트려서 얻을 게 뭐 있어? 없지. 그때도 나름 진실을 밝히려고 진실을 왔다가 이렇게 밝히려고 됐는데, 왔다 이렇게 된 건데 또 당하진 않겠지. 내장 대한민국 이거 이제 뭐 다음 정권에게서 뭐 밝히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박범계 의원이 가기 전에 만나서 얘기 한번 들어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그건 맞죠.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살 거 다 살았는데 그렇죠. 내가 지금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내가 건질 게 없잖아. 이 사람도 전 재산 다 잃은 사람인데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딜을 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치면 이제 바짝 여기에 쫄고 있는 또 MB 측 안에서 두 개겠지. 아까 얘기한 공항에 손에 샴푸 묻힌 여자를 확인을 하거나 이번에 이제 국적이 어디쯤 돼야 될까? 뭐 저쪽 그 남미 쪽으로 하죠. 뭐. 나이지리아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 아프리카로 합시다. 아무튼 외국인 여성이 와서 얼굴을 버물려 주시는 그런 수작을 하시든가. 아프리카 예. 폐마가 좀 담겨 있는 거네. 예. 아니 아프리카 여성분들에게 심심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와 연관돼 있는 어떤 그 김경준의 앞으로의 그 추적 드라마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죠. 이건 또 정유라 이상으로 네. 또 메가톤급의 뉴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그쪽도 소스가 아니냐 싶은 거지. MB 쪽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완전히 묻어버리는 진실을 이쪽이냐, 아니면 적당히 자기들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딜을 해서 쇼부를 해서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그죠.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패가 남아 있고, 이쪽 패는 앞에 그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나 실제적인 패는 딜에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견해 같아요. 근데 어쨌든 MB도 중요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예를 들어 바른정당 사람들의 발을 좀 묶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 뭐 등등 이런 거 고민해 볼 수가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본인은 뭐 죄가 있어서는 사실입니다만 죄의 대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이 사람 죄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인 건 맞죠 사실. 그러니까 같이 받아야 되는 형평성의 문제, 나만 죄 받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 아직 공범은 저렇게 호의호식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범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범죄 드라마나 영화로 봐도 그렇잖아요. 덮어쓰고 들어갔더니 배신해버리고 지분도 주지 않더라. 예. 이런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나와서 자기 가족을 찾고 이렇게 해서 자기 애친구를 찾고 자금을 마련해서 조직을 구성해서 복수에 나서거나, 아니면 공권력에 의존해서 진실을 밝히는 법정 드라마로 가거나, 이게 스타일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럴 건데, 우리가 보는 건 대선 국면에서 어떤, 사실 이게 좀 넓게 보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보수 대연합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죠. 거기에서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도 해보고, 우리 입장에서 거 준비하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뭐 이명박 후보한테 아주 메간톡급의 뭐가 그 내용이 터질 듯 대선 하루 이틀을 앞둘 때까지 일촉즉발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딱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구속 처리돼 갖고는 한 번도 단 밖으로 나오거나 정상적인 언론하고 인터뷰를 못한 상태에서 8년 동안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옥생활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억울한 게 누구도 MB가 결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이명박근혜 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들이 김경준 씨에게 했듯이, 그들의 주장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했듯이 우리도 적폐청산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적폐가 된 분들은 8년간 아무데도 못 나오고 입도 뻥끗 못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자, 김경준 씨가 나왔을 때 이후에 파장,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박범계 의원하고도 논의를 하고, 또 전 변호사가 송영길 지금 선대본부장 아닙니까? 그런 관계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큰 뭔가 이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송 작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준 이 사람의 출소가 향후 전국에 끼칠 파장,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이 보죠. 사람이 이제 29일날 추방이 돼서 미국에 도착하면 네, 딱 두 개를 이제 짚었어요. 진실을 덮은 수사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네. 이게 분명히 문서화된 파일화된 증거가 남아 있다는 거야. 그럼 자기가 8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파일은 어떤 한국 모처 매실반 밑에 숨겨놓고 뭐 이렇게 했나? 내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에리카 김이 모종의 위치에 에리카. 두지 않았을까 싶고, 이제 결국은 이제 에리카 서버. 그 에리카도 지금 그 뽕 맞은 혐의로 네. 수감 중이잖아요. 뽕으로 언제 들어갔습니까? 뭐 한 1년 됐죠. 최순실 그 관련된 게이트
발생할 때 이게 작년 후반기 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누나도 지금 꽤 살고 있네요. 그 누나도 지금 면회가 안 되는 상황에서 대전교도소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러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나름 인텔리였던 남매가 그렇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저 근데- 남매는 빵잡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됐었다 만약에 네. 이명박이 아니라 그랬으면 이분들은 가스 맞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분들은 불교에 계기되지 않았을까. 네. 매실밭이나 뭐 이런 곳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그런데 하는 거죠. 이명박과 관련되면 물론 좀 이상하게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빵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박은 이제 경제사범이고 네. 저쪽은 쿠데타 집안이고 총을 사용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기와 살인의 차이 정도 진짜 이명박이 좀 나았나? 나왔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한번 겪어보면 그게 꼭기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상을 해봐요. 지금까지 아까 그 이현 기자가 지적하신 대로 왜 안 죽었냐, 왜 가스를 안 맡았냐, 왜 칫솔에 안 찔렸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죠.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남매의 목숨만큼은 못 건드리는 것이 아니냐. 김경준 입장에서 홍준표 이름만 딱 언급해 준다고 하더라도 네. 그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네. 지금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난 후에 완전히 지지율 역으로 0.1%대로 추락시킬 수 있는 핵폭탄과 같은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근거 없는 기획 입국서를 주장하면서 편지를 날조했던 그렇죠. 그 홍준표 거기다가 성완종 리스트까지 걸려 있는 하여튼 그 다 걸려 있는. 홍준표 그 양반이 뭐 근거 없는 이상한 거 들고 나오는 거 되게 잘하는 것 되게 같아요. 좋아하죠 되게 그분. 잘하고. 예. 아마 김경준 씨가 아무래도 미국에 간다고 하셨으니까 예. 거기는 마티즈는 잘 없고 네. 스파크, 아, GM 스파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마치 반영 나온 듯한 인파 속에서 네. 누님이 보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동남아 여성 2인이 접근하지 않을까? 그래서 얼굴에 뭔가를 바르지 않을까. 로션인가? 갑자기 몰래 카메라 찍듯이 어. 얼굴에 뭔가를 바르고 미국에도 출소하면 얼굴에 두부를 던지는 습관이 있구나라고 착각하여 갔다가 엔딩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변 보호가 절실하다.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경찰 잘 안 타니까 경찰을 피해 다니십시오. 그렇네요. 경찰 피하고 일단. 그리고 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로도 좋습니다. 해외에 나가 계실 때는 항상 과로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컵라면도 피해야 되고. 괄호에 주의도 해야 됩니까? 괄호 열고 죽고 닫고 이렇게 될 수도 있나? 괄호에 조심을 네, 조심해라. 네. 저는 매일 괄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김경준 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같이 먹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최순실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네. 먹긴 같이 먹었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는 한 길을 갈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김경준 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같이 했고 공동대표라고 다 돼 있는데 독박의 세월 8년을 보낸 절치부심해. 그 심지어는 반땅해야 될 미국 내 남아있던 투자금도 맞아요. 국내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돌려주지 않고 다스에다가 다스 베이베 네. 그럼 줬잖아. 몰빵을 해서 던져버리는 맞죠.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지급이 일어났었고 맞죠. 그거 덕분에 다스 쪽에서는 별다른 손실을 보지 않은 상태 투자금을 회수하고 싱가포르로 뜨고 남아있는 개미 투자자들은 전혀 다 일푼도 받을 수 없게끔 그걸 다 날렸고 본인은 본인대로 돈을 갚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예. 추진 금액만 100억대로 늘어나 버리고 음. 뭐 이게 이래저래 완전히 다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재벌 총수들 같으면 들어가기 전에도 휠체어에 끌고 들어가고 이런데 이 사람 그냥 미국에서 살고 이랬던데 이 사람이 한국의 교도소가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 8년이나 이렇게 살면서 있을 수 있었던 동력은 뭘까요? 근데 진짜 8년이나 됐군요. 그러니까 8년 살았다니까. 와. 대단한 거. 이명박근혜 역시. 9년 중에 거의 다 산 거야, 이 사람이. 그렇지. 제가 우린 바깥에서 살고 그 사람 안에 산 거야. 제가 진짜 군대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네. 이게 남의 일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군요. 그렇죠. 이건 뭐 8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아니 근데 김경준이도 그래요. 그때 자발적으로 들어왔거든. 네. 그 김경준의 입국에 대해서 막 기획 입국설이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했었고 언론 인터뷰 같은 BBK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감옥 얘기 많이 했는데 이렇게 훅 들어가는군요. 그렇네요. 제가 옥필 아니겠습니까? 옥필에 군필 그렇죠. 둘 다 했던 사람인데 이 정도 되면 가산점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그 얘기했잖아요. 그 예. 훈민조금 상주본 네네. 보유하신 그 배익기 씨 예예. 지금 4.12 재선거죠. 예. 보궐선거. 4.12 재보궐선거에서 그 7번 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고요. 예. 근데 이 명단을 그 선관위 들어가서 이 명단을 보다가 아주 반가운 얼굴 하나를 봤습니다. 이거 뭐 물론 저나 반가운 얼굴이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예. 류승구 씨라고 예. 코리아당 대표께서 예. 출마했죠. 출마하셨습니다. 예. 어떤 관계입니까? 이분은 참고로 그 지난 총선 지방선거 이럴 때 꽤 개근하신 분입니다. 꾸준히. 원래는 가자 코리아당 대표였어요. 예. 그리고 우리 민족 1만 년 연구소 뭐 이런 걸 하셨는데 예. 우리나라 역사 얘기할 때 되게 우리 몇 년의 역사 뭐 이러지 예. 않습니까? 예. 반만 년 역사 이러지 않습니까? 예. 1만 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분은 네. 역사. 일단 예. 우리나라의 어떤 유사 역사학, 유사 역사학의 정치화를 이끄시는 분이고요. 예. 종로에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셔서 재산이 한 400억 되시는 예.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상주에서 이번에 출마하신다는 소식. 참 알싸하네요, 뭔가. 그게 지금 상황과 큰 연관은 없어 보이는데. 뭐 연관은 없죠. 4.12 재보궐선거는 좀 이따가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네, BBK에서 상주로 갔습니다. 이렇게 뭐 뭔가 같은 상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털고 가자는 의미였는데. 그랬군요. 그 리액션이 왜 없습니까? 이게 너무 엉뚱하게 푹 쑤셔져 버리니까 이 사람 엉뚱한 거 하루 이틀 봤습니까? 그게 이제 저도 적절한 선에서 절단을 좀 했어야 되는데 네. 예. 절단하면 안 됩니다. 예. 세월호 생각합시다. 절단하면 안 돼. 그런가요? 절단나. 예. 그러니까 아무튼 바로 세우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종업계 계셨고 네. 비슷한 그 상태를 치르고 계신 그 김경준 씨께서 KK. 예, 이게 이제 경제사범이요 만기 출소라는 경우가 사실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웬만하면 네. 반 정도 살면 나오거든요. 반띵이면은 네. 그 대부분 반띵이면은 반 정도 살면 근데 뭐 그나마도 안 사셨죠. 그렇지, 보통은. 저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다 털어내고 그만둔 건데 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예. 보호해 준 거고. 일상 아니죠. 그동안 이제 얼마나 많은 수배와 그 검문을 피해서 제가 또 도피자 생활을 했겠습니까? 또 그 얘기하면 또 눈물에 또 하소연해야 될 내용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나도 수배 뭐 한 3년 되고요. 심상정 그 후보는 10년 넘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도 뭐. 한 6년 했는데 네. 어찌 됐거나 이제 일반적인 경제사범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 돈 없어서 빵을 돈다고 하더라도 반 정도 살면 네. 특사나 사면이나 형집행 정지로 나오게 돼 있는데 네. 이분은 뭐 이감도 안 보내주고 추방도 안 시켜주고 우리나라 그 법정 안에서 거의 독방에서 외부와의 차단된 상태로 완전 하루도 안 놓치고 만땅을 노역분까지 다 산 거예요. 이분이 이제 벌금을 못 내가지고 그 실제 산 형기보다 하루에 2천만 원씩 쳐갖고 노역형을 추가로 더 받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경제사범 규모로 이 정도 들어갔다 나올라 그러면 야 이건 뭐 최태원도 못할 정도의 그렇죠. 어마어마한 저기를 저질렀어야 될 사람이거든. 근데 사실상 이 사람은 분명히 반띵한 건데 왜냐면 모든 재산 갖고 있는 자기가 벌어들였다고 보는 그 잠재적인 재산에 대해서 다 추징을 당해가지고 예. 명박이가 갖고 있는 저쪽에다 다 선송금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반띵하고 나올 걸로 생각했거든. 참 불쌍하죠. 그러고 네. 보면. 예. 그러니까 뭐 이용만 당하고 혼자 독박 쓴 것도 억울한데 돈은 돈대로 다 뺏겨 살기는 살기대로 다 살아. 누나는 그거 협상으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뽕으로 잡혀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어. 에리카? 세상에 에리카? 예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따지고 보니 그렇네요.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동정심이 발휘된 거라 보고 그 이용당할 대로 이용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린 지금 이용한테 당하고 있잖아요. 저한테요? 상주로 막 돌려가지고 지금 BBK인데 금방 이용당했네요 우리가. 당했죠. 이용당했죠. 우리 이용할 줄 알았죠. 그러게. 이용당했죠. 근데 얘기도 보면은 이용을 이렇게 할 줄 몰랐지. 이용을 이용할 줄 알았는데 이용한테 이용당했죠 우리가. 그런데 핵심이 그거예요. BBK 김경준 씨가 우리 송 작가 얘기처럼 만땅 출소했다.
그리고 8년에다가 100억 원 받아서 100억 원 못 내서 노역행까지 해서 풀로 채워서 그렇죠. 내용상으로 보면 유사일에 당군인의 최고의 재벌 총수급이다 이 사람은 사실은.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8년간 얼마나 절치부심했겠습니까? 우리 소림사의 그 복수 독방에서 8년간 얼마나 무술을 익혔겠어요. 나도 그렇게 했거든. 막 혼자 뛰고 날고 막 천정이 위에 못되게 천정이 굉장히 높거든. 그러니까 막, 그러셨습니까? 예, 내 혼자 이제 무술을 익힐 수밖에 없는 거지. 열심히 세상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이 사람 했을 건데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딱 나오니까 MB의 유죄 결정적 자료를 갖고 있다. 미국 가서 대응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이 민주당 쪽에서는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지금 요청하겠다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권에 있어서 박근혜 종말은 눈앞에 두고 있는데 늘 마음속에 걸려있던 늘 이분께 꼭 돌려드려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우리의 4대강의 미꾸라지를 능가하는 MB를 우리 잊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묘하게도 김경준 씨가 만기 출소했기 때문에 이제 복수열전의 그날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해보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만기 출소하고 이분의 상황에 대해서는 유사 성행위가 유사 뭐죠? 유사 상행위도 아니고 유사 범죄 비슷하죠? 예. 저는 이분이 강제로 이렇게 네. 추방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사설 경원이라도 한번 붙여드려야 되지 않나. 이분 분명히 LA 가자마자 번개탄에 고기 구워 먹다가 돌아가시지 않을까. 마티즈 세워둔 마티즈. 네,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런 들어움이 들어요. 그런 얘기도 네.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치적 폭발력은 네.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죠. 만약 이게 대선 국면에서 이 사람이 입 함부로 열잖아요. 네. 이명박근혜 정권 지금 새누리 정권의 잔당들은 이거 다 폭망입니다. 특히 홍준표, BBK 편지를 흔들었던 그 홍준표 같은 입장에서는